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또 설레는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올 여름에는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입니다. 정부가 방역이 잘 돼서 코로나19 걸릴 위험이 낮아 보이는 나라랑 서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면서 잘하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두가 들뜬 분위기죠.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의 여행과는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여행은 어떻게 달라질지, 또 실제로 4인 가족이 훌쩍 떠날 수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상 가운데 가장 그리운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꼽는데요. 그래서 이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행에 대한 갈증, 그러니까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이용객 수만 봐도 확 느껴집니다.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은요,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항공업계와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한시로 허용된 국제선 상품인데 이게 정말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6개월 동안 이용객이 16,000명에 달하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이요, 지난달 말까지 152번 운항이 됐고요. 또 승무원을 제외한 총 탑승객은 15,983명으로 관광 비행의 평균 탑승률은 또 73.5%. 이렇게 올해 3월 기준 국제선 탑승률의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외여행에 목말라 하는 만큼 트래블 버블 소식에 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또 나타내는데요. 먼저 일단은 지금도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크게 달라졌는지 짚어주세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게요, 외국 갔다 오면은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여행사들이 사실상 해외여행 상품 다 판매 중단했었죠. 정말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면요, 대부분 입출국에 뒤따르던 격리 조치 때문에 이 여행을 포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트래블 버블이 추진되면 이 격리 조치가 면제되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방역 우수 국가들끼리 협약을 맺고 또 백신 접종을 한 상대국 여행객의 격리를 면제를 해서 자국 내 여행을 보장하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5개 국가 지역과 이를 추진 중인데요. 앞으로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4인 가족도 이들 국가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부모와 또 중학생,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격리가 면제되려면요, 1차 백신, 2차 백신 접종까지 이제 마쳤다는 증명서를 상대 국가에 내야 되는데, 지금 중학생과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다 맞은 부모는 격리가 면제가 되지만 아이들은 격리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여행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녀를 제외하고 백신을 맞은 부모들 또는 백신 접종을 한 성인의 경우에는 그럼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백신을 다 맞은 성인이다 이런 조건이 붙죠. 백신을 맞았다고 여행의 자유가 100%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격리 면제라는 거는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여행을 갈 때만 적용이 되고요. 개별 여행에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또 여행사가 미리 정한 코스만 갈 수가 있고, 방역 수칙을 어기면 정부가 해당 여행 상품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은 역시 트래블 버블로 입국을 했어도 사전 신고한 장소 외에는 다른 곳은 갈 수 없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개별 여행은 안 되고 단체 여행만 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결국 방역 때문입니다. 이게 단체 여행을 가야 동선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유인데요.
여행사의 그 책임 아래서 여행객의 백신 접종 증명서의 지위니 또 입국부터 출국까지 이동과 숙박 등 동선에 대한 관리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행사는 출발 전 백신 다 맞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여행 중에도 열이 나지는 않는지 이런 방역 전담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 더불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나라마다 접종하는 백신 종류도 다르고 또 허용하는 백신도 다른데 그렇게 되면은 모두 허용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현재 협약을 추진하는 5곳을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접종의 60%를 차지하지만 싱가포르나 괌, 사이판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국내 접종자를 인정할지 여부는 앞으로 양국이 협상을 통해 풀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 백신을 어디까지 인정하냐 이것도 고민할 문제입니다. 네. 그동안 막혔던 하늘길이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진다는 건 희소식이긴 한데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해외여행이 다시 본격화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이거 좀 여행 비용이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억눌려 왔던 그런 폭발적인 여행 수요에 비해서 항공 좌석이나 호텔 등이 모자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이나 숙박 같은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져야 이게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건너오는 동안 정말 혹독한 시련을 맞은 항공사들은 회사 문을 닫거나 비행기를 팔아넘겼고 또 호텔도 많이 문을 닫았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이뤄지기 힘들다 보니까 가격이 이전보다는 좀 오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행사들도 모처럼 예약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늘고 또 정부가 트래블 버블을 추진을 하면서요. 좀 고사 위기를 맞았던 여행사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패키지 여행이 중단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행 상품 출발이 확정이 됐고 지금 추석 때 유럽으로 떠나는 상품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행사들은 여행 수요에 대비하면서 현지에서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홈쇼핑에서 자취를 감췄던 여행 상품에도 다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여행 상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효 기간이 2년인 이 상품 같은 경우에 1시간 만에 5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매진이 됐다고 하고요. 이게 그만큼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를 고스란히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하고 또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조차도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 또 과거처럼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최대 전제 조건은 그거겠죠. 코로나19의 전 세계 집단 면역. 이게 좀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이뤄질지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집단 면역이 이뤄지고 난 뒤에도 과거처럼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네, 트래블 버블로 해외여행길이 열린다고 해도 방역 체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